대체 얼마를 정부에다 돈을 내야 될까요? 정말 환상하는 노릇이죠. 내 재산인데. 그런데 미국 부동산 이변. 외변이에요. 내 재산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100년 전에. 한국은 툭하면 세법이 바뀌잖아요. 이 1031 꼭 기억하세요. 1031은 생긴 지 100년이 됐습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요. 양도세도 안 내고 계속 미루다가 끝에는 상속을 해버려요. 상속세가 부부합산 300억이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에다 부동산 자산이 있는 분들이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자산을 증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이유로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미국 부동산의 매력이고.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1031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꼭 100% 사용을 하셔야 돼요. 물론 내가 세금을 내더라도 현금화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장기로 보시고 이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용을 안 하시면 안 돼요. 1031 익스체인지는 유일하게 미국에만 있는 참 신기한 제도예요. 1031 익스체인지라는 건 언제 시작했냐면은 미국에서 1921년도에 시작했어요. 거의 딱 100년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거를 왜 미국에서 시작했냐면 미국이 한창 개발되기 전에 돈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경기를 좀 살려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세금 혜택을 많이 주겠다. 어떤 세금 혜택을 줄래? 당신이 투자를 해서 돈이 많이 벌면 그거를 또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세금을 내가 계속 연기를 해줄게 해서 만들어진 법이 1031 익스체인지. 한국에는 그런 게 없죠. 만약에 10억 주고 집을 사는데 20억이 됐어. 그러면 일단은 다른 걸 더 큰 걸로 늘려가야 부를 이룰 거 아니에요. 근데 20억에 팔았으면 10억에 양도소득세를 내야죠. 무조건. 하지만 여기서는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20억이 올라서 그걸 팔고 바로 다른 부동산을 사용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속 연기를 해줘요. 양도소득세는 미국의 세법으로 규정을 해놔서 부동산에서 부동산으로 돈이 다시 투자될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세금을 연기해주겠다 하는 것이 1031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매매가 아닌 요걸 팔고 요걸로 교환을 하겠습니다 하는 교환의 상태로 계속해서 부동산을 더 큰 걸로 늘려가시면은 중간에 양도소득세를 한 번도 안 내시는 거세요. 내가 거기서 월세를 받고 세입자한테 받는 투자용 부동산에서는 1031을 사용하셔야 되고 주거용은 1031이 안 돼요. 상업용만 되지. 만약에 아빠 혼자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을 때는 25만 불까지는 세금을 안 내세요. 나하고 내 와이프하고 둘이 돼 있으면은 50만 불까지 해줘요. 미국에서 주거용으로 사실 거라 그러시면은 등기를 항상 와이프랑 둘이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50만 불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다만 주거용으로 사실 때는 1031은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나는 그거에 대한 50만 불의 혜택도 받고 1031도 안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전략도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미국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전략을 잘 짜시면 미국에서는 아는 게 힘이에요. 조금의 세 법만 아시면 그걸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부연하고 지금 같이 강의하시면서 듣는 내용들, 제가 앞으로 드릴 내용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미국에서 해외 부동산 하시는 거에 다른 거는 몰라도 세금적으로나 다른 분들이 모르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손해보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내가 주거용을 구입을 하든 상업용으로 바꿔서 하든 1031은 그리고 다른 세금 혜택은 꼭 항상 물어보시고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꼭 말씀을 드릴게요. 1031 하는 이유는 뭐 지금 다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그냥 연기하기 위한 거예요. 연기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야 돼요. 매매를 해서 현금화 하시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꼭 내셔야 돼요. 계속해서 연기를 하면서 자녀한테 상속으로 간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내시는 거예요. 자녀 사랑은 제가 볼 때 매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절대 자녀한테 미리 증여를 하시면 세금 혜택도 못 받으시고 세미나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재산은 끝까지 들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집이라도 한 번 더 찾아와요. 진짜로. 왜냐면 미리 주시잖아요. 자녀들이 어머님 아버님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하지만 거기가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은 끝까지 가지고 계시고 쓰실 만큼 쓰시고 남겨주셔도 하나도 안 모자르세요. 세금 면으로나 뭐나 다 좋다고 보시면 되세요. 미국도 양도소득세가 싸지는 않아요. 한 30%에서 40%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20억 정도 시세 차익이 있다 그러면 40% 내신다 그러시면 8억 정도는 양도소득세로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내가 정말 현금화해서 어디에 꼭 써야 되는 돈이 아니면 그걸 잘 굴려서 더 키워서 다달이 받는 월세를 올리시고 자녀한테 상속하시는 게 부동산으로 하실 수 있는 거는 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031의 마켓이 어떻게 되냐. 여기 보시면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는 1031도 정말 힘들었어요. 왜?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가 여기서 터졌죠.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진 이유는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아우, 저희 그때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는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랐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조사 이런 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아무나 정말로 대출을 다 해줬어요. 원금을 한 푼도 안 넣어도 100만 불짜리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10억짜리. 100%가 대출이었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다 집이 몇 채씩 있는 거예요. 그때. 아무나 백그라운드도 안 보고 대출을 다 해주다 보니 이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 상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왜 내 돈 들어간 것도 없으니까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집을. 그래서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진 거예요. 리만 브라더스라고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투자 회사가 뱅크럽시를 했어요, 그때. 이유가 모든 자산을 이 서프라임 모기지에 투자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이익이 많이 나오니까.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니까 회수가 안 되니까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가 터진 건데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때하고는 지금하고는 정말 달라요. 그런 식으로 부동산이 터질 일은 전혀 없으세요. 그때는 정말 대출을 남발을 했던 거였고 그때 이후로 규제가 많이 심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대출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다 대출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약간 위축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2021년도에 보면 1031이라는 게 상당히 늘었잖아요. 이유는 간단하세요. 그동안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한 채가 아닌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올랐을 때 파는 게 당연히 남는 거예요. 투자는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buy low, sell high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요. 많이 올랐을 때 이걸 현금화 하자니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니 1031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2021년도 1031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2022년도 1031이 많이 늘었는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1031을 하려는 매물이 없어요. 실질적인 매물이. 그래서 DST 쪽으로 많이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1031을 하실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뭐냐면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부동산에서 부동산으로만 가셔야 돼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개인용 집을 렌트를 줬다가 그러면은 이 DST로 가실 수 있냐? 예, 가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8개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뭐 하우스 렌트 주는 거로 갈 수 있냐? 전혀 상관없으세요. 부동산에서 부동산, 투자형 부동산에서 투자형 부동산으로만 가면은 문제가 없으시고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살던 집에서 투자형만 안 되시는 거죠. 그리고 투자형에서 사는 집으로도 안 되시는 거예요. 투자는 투자로 간다고만 보시면 되시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EMP에서 아니면 다른 부동산 회사에서 그 절차를 다 해드리기 때문에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으세요.